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죠.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 스티브 아이즈먼. 그리고 현재 반도체 분야에선 이 사람을 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곤. 이 두 거물이 만나서 반도체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는데요. 오늘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뜨거운 질문들, 그 답의 실마리를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스테이시 라스곤이 지금 반도체 시장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찰스 디킨스 소설 제목이죠. 두 개의 도시 이야기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쪽 도시에선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 도시는 아직도 기나긴 겨울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뷰 정말 강력하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프레임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라스곤이 말한 두 개의 도시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나선 그 화려한 축제의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 AI 슈퍼사이클 과연 계속될 수 있을지 한번 따져볼 겁니다. 물론 이 왕자를 호시탐탐 노리는 도전자들도 있겠죠? 그들의 현실은 어떤지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반대로 한때 제왕이었지만 몰락해버린 인텔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 실패의 과정을 복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판을 한순간에 뒤흔들 수 있는 지정학적 변수까지 짚어보면서 오늘의 큰 그림을 완성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반도체 세계의 거대한 분열, 두 개의 칩 이야기입니다. 라스콘이 말한 그 두 개의 도시가 어떻게 다른지 그 속을 직접 들여다보는 게 모든 분석의 시작이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바로 라스곤이 말한 두 개의 도시의 모습이에요. 왼쪽 AI가 이끄는 도시를 보세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이곳은 그냥 경기가 좋은 수준이 아니라 산업의 판 자체가 바뀌는 빅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 인재, 시장의 모든 관심이 그냥 일리로 다 쏠리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전통적인 도시, 그러니까 PC나 스마트폰, 산업용 반도체 시장은 풍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팬데믹 때 쌓였던 재고랑 아직도 씨름하고 있고요.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핵심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나머지 침체된 도시까지 전부 끌어올릴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그들을 잠식해버릴 것인가? 이 극단적인 양극화, 이게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모두가 주목하는 곳, 그 화려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도시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죠. 과연 이들의 AI 슈퍼사이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지금 월스트리트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시죠. 55%.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시가총액이 수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가 단 3개월 만에 매출을 55%나 성장시켰다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경이로운 현상입니다. 라스코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을 2023년 5월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시장은 엔비디아가 한 70억 달러 정도 매출을 올릴 거라고 봤는데 웬걸? 엔비디아가 내놓은 전망치는 무려 11억 달러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반도체 산업의 빅뱅이었고 그 충격파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이 엄청난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질문으로 이어지죠. 이 엄청난 AI 투자 붐, 이 거대한 파티가 이제 막 시작된 걸까요? 아니면 슬슬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라스고는 이 복잡한 논쟁을 아주 간단한 야구 비유로 설명합니다. 지금은 도대체 몇 회 초인가? 이게 1회 초일 수도 있고 아니면 9회 말 이아웃일 수도 있겠죠.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논쟁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먼저 왼쪽, 아직은 초기 이닝이라는 강세론. 사실 라스곤 본인도 이쪽에 좀 더 마음이 기웁니다. 이게 닷컴 버블 때랑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PER, 주가 수익 비율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엔비디아 주가가 물론 많이 올랐지만 버는 돈, 즉 이익은 그거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걸 거품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팔리는 GPU들이 그냥 창고에 쌓이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바로바로 설치되는 진짜 수요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 AI의 쓰임새가 이제 막 진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주로 비용 줄이는 데 쓰이지만 앞으로는 스스로 생각하고 복잡한 일을 계획해서 실행하는 에이전트 AI로 발전할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약세론, 즉 후반 이닝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거대 투자는 항상 막 찍고 나면 그걸 소화하는 사이클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AI가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엔 투자 속도를 조절하는 소화 단계가 반드시 올 거라는 필연론이죠. 그리고 이 약세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술이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 이 막대한 투자가 실제 돈, 즉 ROI로 증명되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 닷컴 버블 때처럼 말이죠. 과연 어느 쪽이 현실이 될까요?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을 경쟁자는 없는 걸까요? 자, 이제 그 철옹성 같은 왕자를 노리는 도전자들의 현실을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GPU와 ASIC이라는 두 가지 기술의 대결, 그리고 제2의 공급사를 향한 시장의 간절한 기대를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이 경쟁 구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두 칩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왼쪽은 엔비디아의 주력인 GPU인데요. 원래 게임 그래픽용이었지만 수많은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AI 연산의 딱이라는 게 밝혀졌죠. 최고의 강점은 유연성입니다. 근데 사실 더 무서운 무기는 바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예요. 이게 뭐냐면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칩 위에서 AI 프로그램을 아주 쉽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운영체 같은 건데 지난 15년간 너무나 많은 개발자들이 여기에 익숙해져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진짜 해자인 셈이죠. 오른쪽은 구글의 TPU 같은 ASIC, 즉 주문형 반도체입니다. 특정 작업에만 최적화됐으니 당연히 효율이 높고 전기도 덜 먹죠. 무엇보다 비싼 엔비디아 세금을 안 내도 되고요. 근데 라스건 분석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AI 시장이라는 파이 자체가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중요한 클라우드는 GPU가, 예측 가능한 내부 작업은 ASIC가 맡으면서 각자 자기 영역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랑 똑같이 GPU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회사는 어떨까요? 바로 AMD입니다. AMD에 투자하는 가장 강력하고 단순한 논리가 바로 이 한 문장이에요. 고객들은 제2의 공급사가 필요하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입장에서 AI 칩을 전부 엔비디아 한 군데에만 의존하는 건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공급망 안정이나 가격 협상력을 위해서라도 그들은 어떻게든 AMD 같은 2등 업체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라스곤의 평가는 여기에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그는 AMD를 미지근하게 본다고 표현해요. 왜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선 하드웨어 성능은 항상 엔비디아보다 한두 발짝 뒤처져 있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소프트웨어입니다. AMD의 록셈이라는 게 엔비디아 큐다의 대항마인데 아직 생태계가 너무 약해서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결국 라스곤의 핵심 지적은 이겁니다. 고객들이 AMD 칩을 사는 건 그게 더 좋아서가 아니라 엔비디아 독점을 견제할 대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사주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 이게 바로 AMD가 넘기기 힘든 구조적인 한계라는 겁니다. 자, 이제 화려한 도시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춥고 어두운 다른 도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때 반도체 산업의 절대 제왕이었던 인텔 인사이드라는 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회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요? 라스콘의 분석은 마치 한 거인의 시신을 부검하듯 아주 냉철하고 다층적입니다. 인텔의 몰락은 이 세 단계의 비극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죠. 바로 제조 기술의 실패입니다. 무어의 법칙을 이끌던 인텔이 대만의 TSMC의 기술 리더십을 완전히 뺏겨버렸습니다. 반도체에서 공정기술 격차는 한번 벌어지면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둘째,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치명적인 전략적 오판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칩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을 때 비용 문제로 걷어찬 건 정말 역사에 남을 실수였고 지금 AI 시장에서는 아예 존재감조차 없죠. 셋째, 스스로를 너무 믿었던 경쟁적 오만입니다. 파산 직전까지 갔던 AMD가 부활하는 걸 무시하다가 결국 자신들의 핵심 돈줄이었던 서버 시장 점유율을 40%나 내주고 말았죠. 그래서 라스콘은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도 아주 냉소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들 제품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대체 누구네 제품을 만들어준다는 말인가?
이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인텔의 부활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게 그의 시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엔비디아, AMD, 인텔 같은 개별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살펴봤는데요. 근데 만약 이들 모두가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이 판 자체를 뒤엎을 수 있는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 바로 지정학적 와일드카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만들어내는 중국 딜레마는 그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변수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이게 단순히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이 좀 줄어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스곤의 통찰은 이 규제가 가져올 역설적인 결과에 주목하는데요. 미국이 중국의 숨통을 조이면 조일수록 오히려 중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화웨이 같은 자국 기업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미국의 규제가 미국이 가장 원치 않았던 결과, 바로 거대한 내수 시정을 기반으로 한 중국만의 독립적인 기술 생태계를 강제로 탄생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라스곤이 보내는 가장 심각한 경고입니다. 이 정책이 결국 미국 스스로가 아주 강력한 국가주도 경쟁자를 키워주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 뒤에 지금의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생력을 키운 중국이라는 괴물과 미국이 직접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시나리오죠. 이건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전력적 위협을 키우는 딜레마이고 반도체 산업 전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물론 AI라는 도시의 축제는 엔비디아 혼자만의 것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성장은 생태계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AI 칩이 제대로 일하려면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만드는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이라는 특수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훨씬 빠르게 처리하게 해주거든요. 또 여러 칩을 마치 하나처럼 아주 정밀하게 묶어주는 TSMC의 코어 WS 같은 첨단 패키징 기술 없이는 지금의 고성능 AI 칩은 만들 수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AI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는 전기가 어마어마하다 보니 전력 관리 기술이나 새로운 액체 냉각 기술까지 덩달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AI라는 도시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축제의 일부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의 긴 분석을 통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뭘까요?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낡은 규칙, 그러니까 과거의 경기 사이클이나 PC, 스마트폰 중심의 수요 예측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전적으로 AI가 만들어낼 가치, 그리고 그 투자 수익률, ROI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현실입니다. 라스곤의 분석은 현재의 열풍이 아직 초기 이닝에 가깝다는 신중한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AI 붐, 분명 현실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냐 AMD냐 하는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이 기술이 인류에게 가져다 줄 진정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앞으로 AI 산업의 미래와 우리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이 그 길을 찾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